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자벌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위탁 운영사와 근로 조건을 협상하던 중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아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운영사 측에 인력 운용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적절한 계약 만료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만 자벌드에서 지난 1년간 체험관 강사로 일한 신정화 씨. 자벌드 노조 대표이기도 한 신 씨는 최근까지 자벌드 위탁 운영사와 근로 조건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은 노조에게 근무 시간 감축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조례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의견 수렴 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신 씨와 노조원 5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불과 3달 전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노조원들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며 사실상의 해고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단행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모두 노조 조합원들이시고요. 기존에 노조가 없을 때는 다 재계약을 해 주셨던 분. 조합원 노조에서 이제 하는 출범식이나 이제 선전전이나 그런 건 다 나가서 했고요. 활발히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반면 위탁 운영사 측은 노조 탄압이 아닌 자연스러운 계약 만료의 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 상여금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탄력적으로 직원을 이렇게 감원 또는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부분은 제 권한이라고. 한편 순천시는 위탁 운영사가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조정을 통보한 건 협약 위반이라며 얼마 전 운영사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계약 만료와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 제시한 경영난이 객관적인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 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나 주말에도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장비 8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잔불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건물 내부에 폐기물이 많아 잔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2, 3일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화재는 지난 11일 오후 7시 50분쯤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60여 명을 투입해 그제 오전 6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기계 장치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았으며 응급 조치를 끝내면 이르면 보름, 늦으면 한 달여 뒤에는 정상 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광주에서 16,000여 명, 전남에서는 약 13,000명이 응시하는데요.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최종 점검하는 것과 함께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능 모의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떨지 말고 못해도 되니까 확실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발휘하고 오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최종 점검하고 신체 리듬을 수능 시간표에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수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6월, 9월에 실시했던 평가원 문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틀렸던 오답 문제 정리하고 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판 변수는 코로나19가 될 수 있습니다. 수능을 단 며칠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일 이후 방역당국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수험장 재배치 등을 위해 교육청이나 보건소 등의 확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려 격리된 학생들을 위한 시험 장소는 광주에 2곳, 전남에 7곳 별도로 마련된 상태입니다.
입원 환자들은 지정된 병원에서 수능을 봅니다. 11일부터 발생하는 확진자는 작년과 달리 별도 시험장 2개 학교에서 응시를 합니다. 최대 300명 정도는 수용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준비는 해놨습니다. 교육당국은 시험 당일 증상이 나타난 학생들의 경우 각 학교마다 마련된 분리시험실을 이용하게 하고 돌발 상황에는 경찰과 소방본부 등과 협조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한겨울 별미하면 장작에 구운 달콤한 군고구마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또 겨울에 먹는 차가운 아이스크림도 색다른 재미가 있죠. 이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아이스 군고구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바짝 탄 껍질과 벌어진 틈새로 드러난 산노란 속살. 겨울 대표 간식인 군고구마가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변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고구마 주산지인 무안과 해남에서 개발한 아이스 군고구마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주문이 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여러 곳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고구마 가공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군고구마 안에 치즈와 생과일, 심지어 김치까지 심지처럼 넣은 기발한 발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 군고구마 카페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오셔서 조금 생소해 하시는데 그래도 드시는 거 보면 쟁반이 깨끗해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이들 아이스 군고구마 가공 제품들은 아직 소량이지만 싱가포르와 호주 등지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아련한 추억의 간식이었던 군고구마가 어른 아이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동남아 지역 단체 관광객들이 잇따라 전남을 찾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유치한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 140명이 지난 6일부터 그제까지 여수와 순천, 보성과 담양 등 도내 9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오는 16일에는 베트남 관광객 30여 명이 여수와 목포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외 현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남 지역에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공사와 연계해 동남아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의 여수 노선 운항 중단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갑 주철현 의원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에서 제주항공이 아무런 대책 없이 여수 노선 운항을 중단한 것은 항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처사이며 국토교통부도 이를 묵인해 공공성과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현행 항공사업법상 국토부가 항공기의 운항 시각을 배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며 직권 운항 배정권을 발동할 것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남도당이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당과 경남도당은 정책 협약을 맺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공동으로 발굴하는 한편 전남과 경남 간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위원회 간의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교육, 연수 등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최소 5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1980년 당시 16살의 나이로 옛 전남도청 앞 최후항전에 참여하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안종필 군의 가족들도 참여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5월 여수에 있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이용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상상하기가 어렵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